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파나소닉 이야기인데요. 파나소닉이 지난 11월 18일 노르리 에너지 회사 에키노와와 알루미늄 대기업 노르스크 하이드로가 파트너로 유럽에서 배터리 사업의 시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대상하는 배터리 공장 신설 여부를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테슬라용 배터리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사실 독일 베르린 교회 EV 공장을 신설 예정으로 배터리 조달처가 초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테슬라용 포함해 검토하고 있지만요, 현재 유럽에서의 공장 신설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시기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지 전력 회사와 장비 제조업체의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조사는 내년 여름에 끝난다는 계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지난 10월에 테슬라를 위한 신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테슬라와 관련된 매출이 곧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전했는데요. 사실 파나소닉 자동차 배터리 사업은 테슬라용으로 주력으로 매출이 2019년에 4,735억 원의 엔으로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작년 실적은 39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자동차용 기기와 배터리 모두 부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전지의 고용량화와 안정성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성능의 배터리를 테슬라 측에 요구한 만큼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신형 배터리 8680 구상을 발표한 직후부터 개발에 착수해 시제품의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공동 운영하는 미 캘리포니아의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에서도 배터리를 시간당 38에서 39기가와트까지 증산을 하는데 결정을 했다 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머스크의 구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증상된 배터리 생산 능력의 80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사용되는 원통형 전지 사업은 3분기에 흑자를 들어섰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증산 체제가 갖춰지면 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망이라고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우버 이야기입니다. 우버가요, 교통의 미래라고 여기는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을요, 동종 부분의 스타트업 오로라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 우버가요, 자율주행차 기술 연구 리서치 센터이자 사업 부호인 우버 ATG를 오로라에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오로라는 지난 몇 년 동안 라이더에 기반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개발해온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우버 ATG를 인수함으로써 이 기업의 가치는 대략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의 가치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로라의 CEO인 크리슨 엄스는요, 이번 인수에 대해서 ATG에 추가로 오로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팀과 기술, 그다음에 여러 시장에서 대한 명확한 경로 및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우버는 최근 자율주행 한국 부분 역시 매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율주행 부분까지 매각한 것은 업계 예측 한참 벗어났던 상황이라 또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크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 매각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로라는 이제 자원과 인재 그리고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향후에 상업용 트럭 운송 서비스까지 거머쥐겠다는 오로라의 야심에는 우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전망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바로 토요타가요. 일본 수소협회에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이 단체는요. 토요타 이외에도 일본의 이와타니 산업, 그 다음에 카와사키 중공업, 고베 제강, 도시바, 미쓰이 그룹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타니 산업과 미쓰이 그룹의 회장 그리고 토요타의 우치 야마다 타게헤시 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치 야마다 회장은요 현대차 그룹 바로 정의선 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던 수소위원회 후임 회장도 맡고 있어 일본 내 수소 생태계 구축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일본 수소협회는요 지구온난화 퇴치에서 일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생각 아래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초기 시점에서 수소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토요타가요. 그래서 이를 위해 히노 자동차와 함께 편의점에서 사용할 경량 연료전지 트럭을 개발했고 적극적인 도입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소니 연료전지 트럭 시범 운영에 참가한 현재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나 1회 충전은 약 400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무래도 배달 작업을 처리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장거리로 운전해야 하는 편의점 배송 트럭의 특성상 일반적인 전기 트럭보다는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트럭이 더 적합하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토요타가 지금 굉장히 신형 미라이를 또 공개를 했고 대대적으로 또 발표를 했고 또한 또 전기차에 대한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행보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수 목적인 법인 체인 코하이젠을 내년 2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대차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약간 이야기인데 이 코하이젠은 우리나라입니다. 코리아 하이드로젠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내년 2월에 출범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토요타가 일본 수소 협회에 또 가입을 선언하면서 출범을 또 하면서 이 토요타가 이 수소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깔려져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BMW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요 지난 8일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협업의 목표는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분석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배치하여 BMW 그룹의 혁신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개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르는 모든 회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성능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협업의 일환으로 BMW 그룹은요, 10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사업부 및 운영 전반에서 데이터를 AWS로 마그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는 판매 및 제조, 유지 보수와 같은 기능을 위한 BMW 그룹의 중앙 IT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며 민첩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보다 빠르게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는 또 인력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최대 5,000명의 소프트 엔지니어가 AW 기술을 또 엔지니어 지원하고요. 또 교육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주요 자격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중 2,000명은요, 5,000명 중 2,000명은 이제 기계 학습 및 데이터 분석 중점을 두고 AWS 인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적은 어떻게 보면 목표는 이제 특정 부품과 차량을 연결하여 결함 조사를 지원하고 또 재료가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와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자동차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금 한다는 게 이 전략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인 바로 브리티시 볼트가요. 지난 11일 2023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26억 파운드의 공장을 짓기 위해 영국 북동부에 있는 부지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요, 블리스 항구의 3단계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2027년까지 연간 최소 30만 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볼트는요, 자사의 배터리가 테슬라보다 20에서 25%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공장은 이탈리아의 파리나가 설계해 블리스 발전소의 이전 부지에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전소는요,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수력 발전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인터커넥터를 통해 북해에서 720km를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연합이 지난 11월 2015년까지 중국과 일본, 한국에 수입되는 배터리 셀을 의존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독자적으로 수입셀을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는 EV 차량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한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라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유럽에는 현재 스웨덴과 독일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노스볼트와 중국 배터리 바로 CATL의 독일 생산 시설, 또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공장을 포함해 총 15개의 대규모 배터리 셀이 공장이 현재 건설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 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서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는 구독, 팟빵파티에서 구독 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